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사상학교 4기 6번째 강의로 거창고등학교 이사장 전성은 선생님을 모시고 아버님인 전영창의 상박 교육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금 지리산 아래에 있는 농장에 있습니다. 곧 시작될 줌을 통한 본 강좌에 앞서 강사와 함께 마을교육 공동체 TV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책방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 현실 속에서 교실 속에서 교육 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통해 교육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영창 선생님은 이제 부실하게 운영되던 거창고등학교 인수하여 지역의 명문 사업으로 발전시킨 분이시죠. 정영 선생님은 전성은 이사장님의 아버님이시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반 유학도 하셨고 미국도 유학도 하셨어요. 아버님은 불의에 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장 선생님 싫어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반골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기사적인 모습 아니겠는가. 어쨌든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들로서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아버님의 삶 간략하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째 일단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그럴까? 고약하다 그럴까? 근데 그런 급하신 분인데 또 의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좋은 일에 쓰는 거지. 급한 성격을 나쁜 데 쓰죠. 그럼 자기를 안 해요? 알죠. 그 불같은 성격이면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인 거를 아드님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배운 사람들은 아는데 네. 우리 아버지의 말년에 배운 사람들은 몰라. 젊을 때는 불같은데 나이 드시가지고는 불이 꺼졌나 보네. 점점 원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반대죠. 어머님은. 우리는 아버지하고 정 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받아들이면서 삶은 내조를 했다 그럴까? 네. 그냥 내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동반자였죠. 남편을 키우는 여성의 힘이 대단했네요. 어머님 힘이라든가 부인의 힘이. 하여튼 우리 어머님은 이제 우리 키워놓고 일제 때에 한일 성경학교라는 데를 나오셨어요. 지금의 한일 장신대의 전신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문학교를 나오신 분이니까 대단하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들 키우고 나서는 그때만 해도 6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연극도 가르치고 그런 일에 행보적이시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정인상 아버님께서는 유학생에서 어떤 사람부터 그만큼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누구로부터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안 되는 분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생활 중에는 영향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미국 영향에 대해서는 신학대학에 가서는 별 영향이 없었다. 일본에서 신학 공부할 때 우찌무라 간도라는 사람 일본에서 읽고 책으로 감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간수가 본 게 맨날 책을 읽거든. 그래가지고 그 책을 뺏어갔어. 근데 그 책을 뺏어갔다 놓으니까 간수 부인이 있고 간수 부인이 예수 믿음이라고 했어. 그만큼 우찌무라 감옥에 있으면서 우찌무라 간조의 그 책을 그리고 미국 신학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겠는데 가서 꿈을 꾸고 왔는데. 실망이라보다는 회의를 품고 왔어요. 회의.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칼비니즘이라 그런다든지 루터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품고 왔어요. 이즘화된 도구마가 된 거죠. 도구화된 신학. 미국 신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네 결국은. 아니 미국 신학이 그 사람들만 있는 건 근데 그 주로 알고 갔다면서요. 그런 아니 미국에 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자기가 가서 공부한 데는 인연이 일본에서의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고 미국에서는
그 대신에 그냥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친한 사람도 있는데 디크라이트라는 사람이 친했어. 디코라이트. 예. 돌아가신 교환생보다 나이가 한 8살 예. 아닐까 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옛날에 50년대에 그 마틴 루터 킹이 67년에 그 흑백 분리법 세리게이션 걸로를 그랬는데 그 전에 백인 그것도 부자 동네에서 오크브루크라고 하는 시카고에 굉장히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 로스앤젤레스의 헐리우드처럼 그렇게 유명한데 거기서 학교를 하는데 기독교 학교를 흑인을 받았어. 쫓겨났지. 아, 그런 분이 더 하나 있지만 네. 그 전체적으로 하여튼 거기서 가르친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네. 하여튼 그 어떤 한계를 알았다 그럴까? 아. 이거 뭔가 하여튼 이거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디크라이트 목사라는 분하고 끝까지 제일 친했지. 아, 그렇습니까? 이제 교육적으로 넘어와서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하여 1950년 3월 15일 날 교장선생으로 취임하셨어요. 취임식 때 학생이 5명밖에 없어가지고 진학을 안 했는 말이에요. 딴 학교로 갔는 말이죠.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고 학교를 인수하게 되니 배기관 또 모시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학교를 또 인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없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학교가 망한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옆에 학교로 갔지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인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아버지가 그 우치무라 선생님 영향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우치무라 선생님에게 5명의 제자가 있어요. 네. 하나는 경제학자 야나이바라 다다오라고 네. 동경대학에 네. 그 우치무라 간조 선생을 잘 모르면은 이 김교신 씨나 이런 분들을 잘 알 수가 없어. 그렇죠. 다 여행한 사람이니까. 네. 네. 근데 그 야나이바라 다다오라는 사람은 일본의 최고의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팀을 구성해가지고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조선, 중국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해야 우리 동양이 잘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이 밀려오는 서구 세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네. 그런 논문을 쓰게 했어. 네. 이 양반이 다 보고 와서는 반대 논문을 썼어. 각자 독립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그 당연히 잘렸지. 식민지 전략이지. 그게 우치무라 선생님의 제자인데 그다음에 경제학자예요. 기독교 신자로. 근데 그래가지고 그분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이 망한 다음에 이 동경 제국대학 놈들 때문에 망했다. 그 놈들이 전부 다 돌아가신 교장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공부 잘한 놈들이 그 일본 군부에 소위 말하면 브레인이 돼줬거든. 네?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동경제국대학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동경제국대학을 폐쇄하기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때 국회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해요. 학문의 자유라는 걸. 누가 그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 학문의 자유를 줘야지 학교를 폐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동경대학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일본 망한 다음에 초대 총장을 하지. 그런 제자가 있고 구로사키라고 하는 또 그 신학을 전공해갖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신구약 성서 주석을 다 쓴 학자가 있어. 그런데 그런 이제 그 5명의 그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어. 스스키. 스즈키인지 스스키인지. 예. 스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산골 야마가타 현. 그 일본이 야마가타 게임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 현을 야마가타 현에 지금도 그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그런 산골에 가서 이제 한 학년에 25명을 모아서 가르치는 독립학원. 그때 분들이 하여튼 독립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국가가 획책하는 어떤 그 이즘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네. 독립을. 네. 그래서 독립학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본인도 미국에 가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이유가 대학원을 하면서 내가 이 무주 구천동 촌놈이 우리 아버지 호가 구천동이요. 네. 구천동 바로 건너편 동네인데 하나님이 참 나를 미국 유학까지 시켜줬는데 뭐 대단한 1940년대 말 50년대 초니까 그래 이제 했는데 내가 돌아가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나도 돌아가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학교가 없고 선생이 없는 저 시골에 가서 그 스스키처럼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차에 그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은 모르겠어. 네. 트루엣이라고 하는 친예교 목사의 설교집을 읽다가 완전히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이 이제 키워준 양반이 린튼이라고 하는 인돈이라고 하는 신흥학교하고 대전대학 지금의 한남대학이요. 대전대학 갔다가 숭실대학 갔다가 숭전대학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대전대학이 생겼네. 그래서 한남대학의 이름을 바꾸거든요. 한남대학을 세운 린튼 교장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이제 점 찍어두고 있다가 너 공부 마치고 나오거든 대전대학 학장으로 와라. 부학장으로 자기 학장이니까 와라. 그래서 그 편지가 있었어. 그런데 자기는 결심하기를 그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의 설교집을 읽고 또 일제 때부터 그 스스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부산 배 타고 왔거든요. 배를 타고 부산 항구에 도착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친한 친구 둘, 그다음에 이제 처남이 우리 그 어머니의 남동생이 거창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있었거든. 처음에 마중을 나왔어. 이제 마중을 나온 이유가 거창고등학교가 53년에 세웠는데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빚에 넘어가게 생겼어. 운영을 잘못해서. 그 학교를 좀 인수해놔서. 매형이지. 형님이 좀 인수하셔. 그래가지고 설립한 사람은 주경중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경중이라는 분은 주남선 목사님이라고 한 분의 아들이요. 근데 주남선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를 아들처럼 생각했어. 아, 그래요? 그리고 북한의 주기철 목사 일제 때 일제와 싸운 사람으로 신설탄배 반대하고 남쪽엔 주남선. 그럴 정도로 아주 그 북쪽엔 주기철, 남쪽에는 주남선이가 있다고 그래서 거창학교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이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 분은 우리 아버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호주 장로교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전도보다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일신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 일신병. 한 가지 신앙이라고. 근데 그 병원이 소위 말하면 그 호주 장로교가 시작한 병원이고 그 사람들도 진주에 또 의료 그 이제 하고 거창은 메디컬 그 사람 영어로 포인트란 말을 썼어. 그 의사 2명이 와 있었어. 여기에 선교사로. 근데 그 있던 그 살다가 이제 그 2차 대전 나고 나서 선교사 다 쫓겨갔잖아요. 그래서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학교를 하려고 불화를 맡아줬어. 그 선교사들이 살던 집하고 거기에 딸린 창고 거기에 뭐 논밭 조금 마당 딸린 거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근데 그 주남선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 6.25 때 이제 그러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이제 거기다가 학교를 세웠어. 근데 잘못해갖고 이제 이게 빚에 넘어가게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님 56년에 나오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자기 학교 영어 선생으로 있던 우리 그러니까 외삼촌. 근데 다 잘 알아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주남선 목사님의 주경순이라고 하는 분 딸이 있거든. 딸이 마산에서 고아원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5살인가 위야 누님이라고 불러. 조슈씨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의 동생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경순 우리 아버지보다 아래고
그 주경순 씨는 이제 하는데 그 주경순 씨하고는 잘 친하진 않아. 네. 누구 아들인 것 말고 친하기는 네. 자기 누나하고 친했는데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우리 네. 외삼촌이 영어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간단히 아버지를 알고는 있었거든. 알고 있어서 학교가 남의 끼만 다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빚을 따안고 인수를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미국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여. 그래서 아버님이 돈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때는 뭐 돈 없었어. 돈 없어? 네, 6에다 나올 때는 5천 불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는 빈손으로 나왔어.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아 이게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4.19 혁명을 지휘한 또 교육도 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5.16 때는 또 반대하는 교육을 또 했다고 그러고 삼성개헌 반대의 데모를 주도한 학생들을 퇴학시키라는 도교육청의 명을 또 거역하기도 했다고 그러고 이걸 보면 상당히 오늘날 표현으로는 민주투사인 것 같고 우국지사 같은데 그리고 이제 봄개교 기업식의 예술제 오래된 전통입니다만 1박 2일에 봄서풍도 하고 가을 연극제도 하고 합창제도 하고 상당히 자체적으로 보통 학교는 보통 교사가 주도하고 학생을 따라가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주도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게 이제 전통이 쭉 내려왔는데 이게 아마 전교조선 때부터 내려왔던 것이 모양이죠. 후디 때 한 게 아니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겠죠 아무래도요. 네. 예. 그러면 전교조 선생님의 이런 생각이나 생각을 파악하는데 어떤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교육적인 어떤 철학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 철학이라기보다는 그 일제 때랑 봤거든.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래서 하여튼 그 자유를 해야 된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교장은 교사들에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가 딱 주고 그 자유를 줘야 돼. 선생님들 감시하고 뭐 이런 건 안 돼. 통제하고 그대로 도덕도를 잘못하는 건 용납 안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대신에 또 이사는 이사회는 교장을 임명했으면 그 교장한테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을 맡기지 이사회가 갖다부터 안 해. 이걸 자율이라고 그래. 스스로 하게 하는 거네.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그러면 신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교육 권학 이념에 어긋나지 않은 것. 이 권학이 임하지만 네. 그래서 뭐 그거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 원혜영의 아버지야. 예, 저 원경선, 예. 저 풍무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 맞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네. 그래가지고 학교를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그때도 지금도 간섭 안 해. 그럴 사람 시켜도 안 되고. 이게 그리고 교장은 또 교사들에게 자유를 주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자기들한테 자유를 주고. 그만큼 자유를 통해 가지고 독립적 인간이 되는 그래서 자치 기반이 되는 다 연결되는 용어네요. 네.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독립적 인간보다는 하여튼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민주시민 교육이 네. 자연적으로 국가의 그가 만든 커리큘럼 가지고 국가가 만든 시간표 가지고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 시험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격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다. 그렇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다. 요런 프로그램을 하고 요런 커리큘럼 하면은 인격이 전달되는 게 아니다. 인격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다. 이제 거창고등학교는 그 직업 선택 10개명으로 유명하죠. 남이 가지 않은 직장을 선택하라는 거, 남 잘 가는 곳으로 가야지. 하필이면 왜 고생길에 들어서는 걸 골라서 갑니까? 오늘날 현재식으로 말하면 시대의 흐름하고 조금 역행되는 오늘날 흐름이 아니라 이 문명에 거슬리는 거예요. 문명이 거슬린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 힘이 지배하는 문명에서 그거를 이제 그 설교 제목이 노크로스 노크라군요. 예.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얘기를 줄인 건데 노크로스 노크라고.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은 그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라의 땅에 떨어져 썩은 줄 미랄로 땅에 썰어 죽어야 된다. 그게 예수가 간 길이다. 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평생 한 설교를 우리가 모은 거예요. 자, 이제 막바지 질문입니다. 전인 교장선생님의 생각은 한국 교육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을까요? 이론적 차원과 실천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의, 함의, 시사적, 함의, implication. 그래서 당대의 시대사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직 미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살기 직전 살아온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예. 그 눈이 안 가진 거는 교육 아니라고. 예. 시대의 눈, 시대의 안목. 그걸 보고 판단할 줄 알아요. 예. 그걸 영어로 비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 그 우리 그 보통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비전을 봤다 그러거든. 예. 하나님 비전을 보여줬다 그러고 그런데 그게 당신이 무슨 환상 본 게 아니거든. 지금 이거 안 돼. 이쪽으로 가야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그 잘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네. 이 성경이라는 거는 믿음이라 그런다. 페이스라 그런다. 예. 그러면은 그 페이스가 what is 무엇이 페이스였느냐를 말하는 책이 아니야. 예. 그렇게 산 사람들은 다 박해받았어. 민족 전체로서는 그렇게 못 살았어. 네. 그게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what is를 옛날에 what 과거니까 what을 할까? 네, 네. 기록한 책이 아니라 what should be 이랬어야 되는데 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의하고 관계되어 있네. 하나님의 의를 그렇지. 실현하는데. 저기 아까 말한 네. 대로 힘은 성민도 사용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죄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거든. 네.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what should be라는 should live라 그랬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못 산 얘기들을 하는 거지. 당위적인 슈도가 그러니까 있는데. 교육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못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살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말해야 돼. 부중에서 긍정으로 가네. 그렇지 긍정을 향해서. 네, 긍정을 향해서. 정관학적으로. 그러니까 what should be. 네. 근데 못했어. 당위. 그러니까 비전. 뭘로 가야 된다. 그거를 이제 돌아가신 조하신 그 10억 선택의 식계도 나오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한 설교 3년에 한 번씩 모두 하시니까 what Jesus would do. 네. 예수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겠나. 그럼 예수님이 선생이라면 어떻게 했겠나. 그걸 파악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 실력은 세 가지 아까 얘기했지. 실력은 지식.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격. 인격. 그 다음에 신앙. 제가 계속 들으니까 제가 머리가 안개있습니다. 세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돼야 된다. 그게 분리되면 이제 뭐지? 거기에 학문적 실력만 있고 인격이나 이 뭐지? 저 신앙적 실력이 없으면 이제 일제 때 동경 제국 대학 출신들이 그 제국의 뭐지? 브레인 노릇 해준 거 봤거든. 그게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마이클 샌들 얘기하는 그 하버드 법대 출신들 전부 다 감옥 가고 또 전쟁 지시하고 그랬다는 게 마이클 샌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예시학 증명한 것도 약간 비슷한 얘기인가요? 아니 그 책도 내가 봤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공리주의를 얘기한 거지 우리하고 생각이 같지는 않더라. 공리주의. 그건 공리주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목적론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책이지.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론하고는 다르다. 조금 선생님 같지만서는 조금 공리주의 입장이다.
세상이 절대 정의를 많이 우리 졸업생들이 네. 하도 정의란 말을 많이 들어서 네. 나한테 책을 사서 보내갖고 네. 막 책이 여러 권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안 읽어보니까 아. 일종의 공리주의적 공리주의 맹사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지 네. 방금 내가 얘기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역사가 네.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데 잘못 흘러갔고 뒤로 잘못 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자라고 계속 그를 프로페시라고 그러는데 네. 말을 해야 돼. 네. 예언자. 그렇지. 그 대언. 예언자. 내지 내지자. 그렇지. 예, 좋습니다. 그걸 말해야 되는 게 교육이다. 이거.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광주 항쟁 있을 때에 학교 살자고 교육 죽이면 안 돼. 말 안 하면 안 된다. 예. 학교가 죽더라도 말을 해서 교육이 살아야지. 네. 라고 원경선 씨가 표현한 거지. 푸코도 진실을 말하라 하는 그런 유명한 후기 서장이 그런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하라. 파리시아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푸코. 그러니까 이제 진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 겉장목도 책 중에 나오고 예. 여기 둘이 쓰고 나오는데 예. 진리가 팩트를 말하는 거 아니야. 어떤 네. 가치를 네. 팩트를 해석한 거지. 이게 네. 옳으냐 그런 거.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영국이 그 뭐지? 중국이 아편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 아편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팩트인데 영국 놈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네. 그 얘기 빼먹으면 안 돼. 음. 진리가 아니야. 네. 놈이 그걸 핑계 대가지고 중국 쳐들어왔거든. 예.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만 빼고 아편 전쟁을 했다 몇 년도에 이것만 하면 그거는 하나의 팩트는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진리 정의는 아니지. 예. 마지막 남기고 싶은 한 말씀 한다면 어떤 그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노코멘트하는 교육은 있을 수가 없어. 그건 뭐 종교도 아니고 그 교육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책에서 뭐 듣는 느낌하고 직접 민족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교육의 기본 정신을 잊어버리는 아니 이 문명이 가고 있는 역사. 문명의 역사. 네. 예. 문명사적 입장에서 교육을 보는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안 하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베트남 이런 전쟁 예를 들면은 우리 독일당은 그 층계 들었다고 하는데 나 어디서 다녔는데 70년대 베트남전 할 때 미국 이제 모금하러 갔다 학교 질렀고 갔는데 갔다 오셨어. 보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미국의 그 보잉인가 뭐 하는 항공사 있잖아. 이 항공사 직원들이 오늘 베트남에서 미군 그 전투기가 열대 떨어졌다. 그리고 이야 하고 축배를 들고 앉는 거야. 열대 팔리니까. 이게 미국이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아들이나 제자한테만 얘기했지 학생들한테 얘기하겠어. 그렇다면 유지들한테 얘기하겠지. 그런 눈이 없으면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말씀 잘 들으시죠? 예, 마지막 이 거창고등학교의 그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고 그것을 아드님이신 전성훈 교장선생님과 도전선생님이 정리하셨다는 직업 선택의 10개를 읽는 것으로 해서 오늘 모임을 말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춘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학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생이 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공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 길에서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현실은 힘들지만 이렇게 문명은 가고 있다 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